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섯 번째 강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감정에 대한 거예요. 우리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감정을 만나야 하는지, 또 감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마음이 선하고 남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남의 감정은 잘 살피려고 해도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더 깊이 살펴보면 사실은 남에게 친절하고 또 남을 깊이 바라보려면 자기 감정을 깊이 바라보는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표면적인 공감 또 표면적인 경청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올렸던 취약성에서도 얘기했듯이 진심으로 누구에게 마음에 다가가려면 자기 마음에도 진심으로 다가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좀 살피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찬 예수인으로 살아가도록 좀 도움이 되는, 저에겐 도움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뭐 감정, 정서, 기분, 느낌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보통 이걸 그냥 다 합해서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느낌, feeling이라고 하는 거, 느낌 그리고 정서, 감정에 해당하는 걸 emotion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과 좀 또 이렇게 끝에 이어져 있는 게 mood, 뭐 기분, 분위기 뭐 이런 거. 그런 세 단어로 좀 영어에서는 좀 구분이 명확할 정도로 다른데 우리는 느낌도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감정도 느낌이고 또 분위기도 느낌이라고도 표현되고 느낌 어땠어? 분위기 어땠어? 감정 어땠어? 다 동일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서로 어떤 인과관계 또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는데 편하도록 안내하는 강의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많이 좀 우울하잖아요. 최근에 여러분이 가깝게 한두 주, 뭐 12월 안에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었던 감정 또는 그렇게 표현했던 감정이 있었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한 지난 두 주간 내 속에 혼자 있을 때든 누구랑 같이 있을 때든 좀 뭔가 좀 다르게 강렬하게 표현한 감정이라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 떠오르신 거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좀 슬픈 감정, 슬퍼서 엄청 울었어요. 슬픈 걸 느껴서 눈물이 나는 표현을 나에게 한 거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흑흑거리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내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그분들과 연대하고 슬픈 사람과의 연대 속에서 내 감정이 겹쳐지면서 느낌이 슬퍼졌고 그 슬픔이 막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또 더 최근에는 저의 가족, 딸과 또 동생 가족 이렇게 같이 성탄 모임을 같이 하는데 딸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만든 음식 나누고 작은 선물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이렇게 두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씩 음식을 해와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선물을 이렇게 열 때 그 기대감, 설레는 마음 또 그걸 작은 것이지만 서로 막 행복해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게 저에게는 엄청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기뻐서 웃음으로 내 얼굴 표정이 변해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 강렬한 어떤 경험이고
또 여러분도 요즘 뭐 1,000만 관객 돌파한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저도 숙제처럼 봤는데 그걸 보면서는 이제 좀 짜증이 나고 다 다를 거예요. 같은 영화를 보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 또 마음들 정서들 다 다르죠. 저는 좀 짜증이 나고 슬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죠. 경험도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사는지 그거는 자세히 들여다볼 사이가 없이 흘러가죠. 내가 많이 활용하는 감정은 뭐지? 내가 많이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감정은 주로 어떤 거였지?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고 나의 주된 감정은 어떤 것일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기분, 하나의 사건에 단일 감정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섞여서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감정하고 화나는 감정이 섞여서 같이 있다 보면 그 과정에서 슬픔을 느끼기도 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뭐 다양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사물을 경험하면서 단 하나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닌 만큼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은 참 어떻게 보면은 덜 하면 좋을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강의하러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연예인 뭐 어떤 분이 이제 죽었다는 기사가 떴는지 근데 그걸 옆에서 앉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왜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네요. 왜 그랬대? 왜 죽어?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왜?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자기 관심 속에서 자기가 리액트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일어나는 감정을 저는 그 순간 살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1차적으로 짜증이 날 뻔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또 뭐 상황이 있었겠지 하면서 금세 내 마음을 내려두고 그냥 그분을 위한 애도의 마음을 속으로 하면서 영면하시기를 간구하는 침묵을 그냥 들어갔던 그 순간을 지나서 왔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 또 관계가 없는 사람, 또 지나가는 사람, 어떤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 감정적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험에 감정의 이름이 있어서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얼뜻 뭐 우리가 많이 처하는 경험, 불안의 경험, 불안, 공포, 분노, 역겨움, 슬픔, 환희, 흥분, 또 흡족함, 행복감, 뭐 서러움, 뭐 또 그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겠죠. 엄청나게 다양한 감정의 언어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감정은 단일하게 경험되기도 하고 섞여서 경험되는 감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그런 사건 속에서 그냥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냥 하나의 뭐 매개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또는 뭐 술 또는 담배, 예, 마약 이런 것들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이 변화되기도 하죠. 그럼 어떤 물질적인 자극이 우리의 감정에 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링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어쨌든 이 이모션이라는 것은 우리 관계들의 발달, 우리 인간사에서 그 관계들의 발달에 아주 치명적으로 굉장히 뭐 영어로는 크리티컬이라고 해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정서, 이 이모션, 자기의 정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왔냐,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정신 건강에 매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서적인 노동, 감성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자기 내면의 정신건강이 불완전할 때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되어 있고 우리 멘탈을 잘 잡고 그게 이제 막 강제적인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정 관리,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서론 속에서 또 서론이 조금 길어지기도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이런 또 동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너 T야?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뭐 MBTI 그게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나온 이제 이론인데 굉장히 요새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 T야? 하면 이제 그 말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은 벌써 이제 알아채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자기가 하는 사고하는 방식, 사고력,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대해서 분석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을 사회에서 성장시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되던 시간도 있어요. 그래 왔죠. 그래서 되게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이런 것을 따로 좀 분리했을 적에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가치를 더 높게 사던 그런 시기가 훨씬 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T야 이걸 묻는 것은 당신 뭐 감정적 공감 내 말에 좀 공감하던 공감한 역이 그렇게 없어 이런 말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만큼 감성이나 정서적 공감을 기대하면서 그런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지식은 점점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유튜브나 또는 다양한 지식체계의 접근성 이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비싼 뭐 고급 뭐 강의료를 내야지 들 수 있는 것도 최근에는 대중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접하고자 하는 자기 지향성만 분명하다면 그것에 접근하는 가능성은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그렇지만 그것만큼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는 역사는 그렇게 발달해 온 것 같진 않아요. 서로의 마음에 닿기가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서 유머 속에 너 T야? 하지만 그 속에서는 자신이 좀 용납받고 공감대를 형성해 줬으면 그런 마음이 표현이 아닌가도 싶어요.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에 가닿을 용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러한 이유로 오늘 그런 감정과 느낌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강의 커리큘럼으로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느낌은 feeling 그리고 정서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emotion이라고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feeling이나 emotion을 살피는 눈이 생기면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본 책이 여러 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영어 책이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매튜 맥케이, 마르타 데이비스, 패트릭 패닝이라고 하는 공저책인데 Thoughts and Feelings, 사고력과 뭐 예를 들어 사고와 감정 이런 거겠죠. 생각과 감정 이렇게 해도 되고 부제는 Taking Control of Your Mood and Your Life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분과 생활을 관리하려면 생각과 감정을 잘 봐야 돼요. 이런 책이겠죠. 그런 분석심리학자들이 쓴 그런 이제 유흥을 전공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의 책을 제가 도움을 받고 제가 유흥을 공부한 사람이라 보통 이제 책도 그 학파에서 나온 책들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좀 강의를 들어간다면요. 감정과 느낌은 이렇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두 용어의 차이를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느낌 어때? 뭐 오늘 느낌 어땠어? 이렇게 했을 적에 금세 대답할 수 있는 거 어때요? 뭐 좋았어? 뭐 싫어? 좀 나빴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게 느낌하고 관련된 대화법인 것 느낍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이 feeling이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 feeling 무엇일까? 그걸 조금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감각 경험이 불러오는 거라는 거예요. feeling은 감각 경험하고 연결된 거. 영화를 보고 슬프다거나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보고 뭐 웃기다거나 또는 만졌는데 너무 차서 놀라다거나 뜨거워서 깜짝 놀란다든가 또는 냄새를 맡고 짜증나 아우 역겨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감각 경험이 필링을 만들어내요. 감각 경험이 정서를 만들어낸다라면 조금 어색하죠. 근데 감각 경험이 만들어내는 거 feeling, 느낌 이해가 돼요. 감각 경험은 결국 신체적 감각이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 고통이나 통증, 아픈 것도 결국 우리의 느낌을 불러오죠. 어디 갑자기 아프고 누가 때리고 그러고 아야 하는 거죠. 그런 아야 하는 것도 느낌이죠. 통증을 느끼는 거니까 feeling. 그리고 몸의 경험 중에서 뭐 배고파, 배고파, 뭐 이게 이제 뇌하고 다 연결된 반응이지만 신체의 감각이 불러오는 것, 전체적인 우리 신체 속에서 느끼는 감각 경험이 필링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의식 경험이 불러오는 것이다. 의식적 경험. 자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 분석을 즉시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 아주 그 첫 번째 이런 단선적인 금세 튀어나오는 의식적 경험이 가져다 주는 느낌. 그것이 이제 필링하고 관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일상의 경험 하나하나는 살펴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느낌 모두를 우리가 의식해서 초점을 두고 어떤 느낌이 계속 지금 스쳐가는지 그거를 읽어내지 않지만 우리는 수많은 일상의 경험을 하면서 역시 느낌을 경험하죠. 그것을 느낌이라고 일단 제 말로 그냥 표현을 쉽게 한다면 그때 단선적이고 일차적으로 그런 경험하는 것들이 좀 정서하고는 달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의식적인 경험이 불러온 느낌하고도 관련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이모션이 필링하고 근원적으로 다르다라고 같이 섞어서 쓸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이모션과 필링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모션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선적인 사건 또는 감각 경험이 필링을 가져다 주는데 또는 인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감정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이 더 깊이 내려가서 무의식에 쌓이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무의식 안에 쌓여져 있는 감정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자극이 되어서 그 감정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 이 이모션의 범위는 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예기치 않은 반응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되죠. 갑자기 내 감정이 이상하게 변화한다든지 뭐 석양을 바라볼 뿐인데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이전에 뭔가 마음이 여기 심장이 무거워지면서 뜨거워지고 우울감이 밀려온다. 그 정서예요. 근데 그거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는 단선적인 이 행위가 주는 느낌보다 더 깊이 내 무의식이 그걸 통해서 자극이 되어서 그건 어떤 상황인지 자기조차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떤 더 강렬한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뭐 또 다른 경험 있을 수 있죠. 광활한 어떤 압도되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더 깊은 자신의 무의식에 잠겨 있는 우리가 그 무의식은 정말 알 수 없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 어디에선가 이런 정서가 자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모션은 굉장히 깊고 필링보다는 더 한층 더 다른 어떤 층위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는 매일매일의 느낌이 축적되어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매일 경험하는 사건과 그 사건이 가져다 주는 이 감정이 그때그때 소화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무의식에서 축적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모션으로 발전해서 항상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이모션은 사실은 출신 문화에서도 영향을 받고요. 어떤 자신이 살아온 이전의 그 충격적인 경험, 보통 우리 요즘은 너무 심리적 용어들이 일상화 많이 돼 있죠. 트라우마 경험이요. 트라우마타이즈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모션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겪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회나 세대보다 훨씬 더 우월감이나 다른 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비교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흥분과 격정, 환희 이런 문화를 표현하는 게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좀 고요한 정서를 좋아하는 공동체나 민족도 많다. 뭐 이렇게 비교 문화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결국 심리학이나 또는 교육학에서 또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집단 공동체성이 가져다주는 어떤 문화도 있지만 개개인의 특별한 차이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늘 드리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의 개인의 정서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데, 내 자신,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출신 문화나 또는 이전의 충격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가져다 준 정서나 느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펼쳐볼 어떤 자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노을을 보고 왜 다른 사람 아름답다로 끝났는데 나는 왜 볼 때마다 뭔가 우울해지지? 그러면 그 우울감이 가져다 준 어떤 이전에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나를 좀 추적을 해본다거나, 또는 그거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좀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궁금한 나의 정서에 대해서 좀 해결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좀 왜 이러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 타인에겐 필요 없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살피는 데는 끊임없이 좀 질문을 갖는 것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던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한다면 조금 이런 나의 문화나 나에게 영향을 준 가족 문화 또는 뭐 도시 문화, 뭐는 토양, 삶의 자리 문화, 종교 문화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 전에 내가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잊어버린 어떤 충격적인 경험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대면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생긴 불안이나 두려움, 또 슬픔, 분노 또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더 일상에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감을 줄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이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렬하게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특별한 정서나 느낌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거는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힐링과 이모션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것을 좀 구별해서 이해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남을 분석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좀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돕는 일을 스스로 시작하기 위해서 드는 개념 이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들으신 다음에 정리를 일단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 내가 발견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편한 감정으로 나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